옛 그림으로 본 서울, 옛 그림으로 본 제주라는 책을 쓰신 최열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작가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사를 공부를 했고요. 워낙 미술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미술에 관한, 미술 작품을 매개로 한 우리 사람 이야기, 자연 이야기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죠. 작가님은 그런 그림을 좋아하시고 또 잘 그리셨다고 하셨는데 아예 그림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접했을 때 어떻게 좀 처음에 입문을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글을 읽지 말고 그림만 열심히 볼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글과 그림을 분리해서 본다는 것. 이건 진짜 저도 다시 그렇게 좀 봐야겠는데요.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언어들, 고유명사와 개념어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림은 그 장애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만 좀 주면 금방 응답을 하는 게 시각 언어, 색, 면, 선, 공간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만 마음을 주면 금방 반응해줘요. 작가님도 그럼 처음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 읽을 만한 책들이 없었죠.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저는 달력이나 신문에 가끔 한국, 조선 그림들 이렇게 있으면 항상 모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천정에도 붙여놓고, 왜냐면 누워서 보이게. 잠들기 전에. 책상 바닥에다 놓으면 앉으면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좋아하게 하는 노력들을 막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림을 되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화가 되니까 쉽게. 공부를 싫어했거든요. 문자를 다루는 거. 근데 그림은 공부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되게 편하게 대화가 된다라는 표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줘야 돼요. 내가 그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걔가 답변하는 거예요.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사듯이 예쁜 인형을 내가 하나 사려고 하면 돈을 주잖아요. 치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림도 마음을 좀 열어서 줘야 걔가 답변해와요.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대화하듯이, 그래서 그림에다가 그림을 먼저 접할 수 있게. 글은 최열이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강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글보다는 그림은 그러지 않아요. 그림은 강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열심히, 그러니까 글과 그림을 분리해서 보시라는 것.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이거 되게 어려운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야 작가님처럼 이런 책을 쓰시게 될까? 2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림을 좋아하셨는데 화가든 뭐 이런 창작자가 아닌 미술 사학자가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 도구들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포인트인데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는 건 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도 서양 미술들이 이제 압도적이죠. 지금도 뭐 두말할 나위 없지만. 근데 저는 우리 한국 미술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면은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잘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안 하고요? 해야 할 것들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쪽 방향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평생 고생을 하지만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 선택.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술사. 그게 언제부터 딱 좀 해야 할 것들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시기가 언제부터?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컸죠. 부모님, 우리 사회, 학교.
그림을 그리는 건 도구가 많이 필요하지만 사학자 글을 쓰는 때는 펜 하나면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또 특히 좀 아까 서양화보다는 한국 미술, 그 중에서도 실경산수를 좀 공부해 오셨잖아요. 좀 어떻게 그 분야로 좀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동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서양 미술을 보면 내가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게 실경이라 하더라도. 근데 우리 이 한국 것은 내가 너무 아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내가 아는 자연과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혼용이 되어 있는 조화로운 삶, 이런 것들, 아마 그런 쪽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여행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나요? 굉장히 많이 다녔죠. 엄청 다녔고, 내 독자적으로 돌아다니지 못했을 때는 아버님 직장이 계속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발령이 끊임없이 났죠. 그게 도시든, 그게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언제나 너무 많은 곳들을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그 김남길 작가님? 예. 그때부터 이제 제주도에 대한 이 제주의 그림을 찾아봐야겠다, 지도를 봐야겠다 이러면서 좀 되게 딱 생각을 하셨다고 봤어요. 그 탐라순력도의 그 작가님이신데, 그 김남길의 지역 화가로서의 독창성을 되게 극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창성을 가지려면, 또는 되게 본인만의 크리에이터로서 독창적인 작가로서 좀 그 고유함을 유지하려면 그 김남길 작가님처럼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외부 영향이 없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영향일까요? 그러니까 선진 문명에 대한 동경을 지나치게 일직선으로 하는 건 금물이다. 그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움이 독창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해야 될 말은, 시작은 선진 문명을 우리가 개방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하지 않고 외부 영향 없이 혼자 독창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너무 과도하고 지나칠 정도로 이제 폐쇄 형태로 가니까 아무의 공감도 얻기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전제되는 건 최초의 개방성, 처음에는 개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종, 이렇게 섞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고유함과 외부에서 수입해온 것, 외래적인 것을 혼종하는 거죠. 어느 단계쯤에 갔을 때는 철저하게 나 자신만의 외부와의 영향을 차단시키는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이 독창성을 획득하는 전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옛그림으로 본 서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옛그림으로 본 제주책은 좀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으면 하세요? 좀 어떤 후기들이나 독후감이 나왔으면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지. 우선 그 답 이전에, 지금 제주는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너무,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18세기에 17세기 막 이때 이런 기이한 절경을 아무도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청은 김상헌이라고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병자호란때 남한산성 영화에도 나오는 그 신한데, 그분이 이제 그 파견을 갔을 때 쭉 돌고 나서 그런 기록을 남겨요.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 뭐 이런. 나는 그런 힐링을 하고, 또 관광을 통해서 자신의 힐링을 하든, 또는 마음의 재충전을 하든, 기운을 받든, 뭐든 다 저는 이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책을 보는 많은 분들이 예시 좋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진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또 한 번 생각이 나는데, 제목에도 들어있잖아요. 옛이라는 말이. 네,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죠. 좀 더 이제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작가님이 평소에 좀 인사이트 받는 분이 계신가요? 아주 어릴 때는 몰랐지만 철들고 어른이 되면서 이제 문득 배웠어요. 안정복이라고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18세기 위대한 역사학자인데요. 그분의 스승님이 성호이익 선생이에요. 안정복은 몰라도 성호이익 선생은 실학의 비조로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서 다 아는데 사사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사무은. 스승이라 해서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스승도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호이익 선생이 자신의 문화의 기본적으로 교육의 기본 틀입니다. 진짜 멋있는데요. 저도 갑자기 인사이트 인물로. 영감과 통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제가 얼굴 본 스승 없어요. 저는 인정하는 스승 없습니다. 아, 정말요? 책으로 이렇게 다 만나시는. 그냥 성호 선생이 내 스승이라고. 그러면 작가님을 움직이게 하는 인생의 질문은 있으신가요? 젊을 때의 이야기는 아까 했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했고요. 이제 60대, 이제 60대잖아요. 정말 인간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비워낼 수 있을까? 지금 인생의 질문은 그겁니다. 비워낼 수 있을까? 다 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줄까요? 세상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저는 비우는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지금 하지 않고 있었는데 좀 작가님이랑 아직 이야기하면서 비우시기는 아직 그래도 되게 이게 또 비워야 또 채워지고 비워야 채워지고 이런 게 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비워야죠. 비우는 것도 습관이 돼야 비우지. 맞아요. 늙어서 비우겠다 그러면 절대 못 비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또 하나의 또 작가님의 대화가 영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들 오늘 이 교보문고에서 또 이러한 TVN인가요? 또 함께 같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는 세상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TVN 인사이트 채널에서는 최열 작가님에 대한 되게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옛그림으로 본 제주에 대한 책 이야기는 교보문고 채널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최사장 작가님과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